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서는 오늘도 요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는 어제 하루에만 22명의 확진 판정을 받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광주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네, 김정대 기자, 지금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광주 북구의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길게 이어진 대기줄이 보이실 텐데요.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 지역에서만 닷새 동안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단검사를 받는 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도 광주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광주시는 광주 하늘요양원 입소자 2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하늘요양원 등의 동일 집단 격리를 취하고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제 12명, 어제 22명 등 광주 지역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만 해도 광주 동구의 사찰, 광륵사와 연관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제와 어제는 다단계 사무실로 의심되는 오피스텔과 확진자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요양시설, 또 요양보호사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사찰과 교회, 오피스텔 등을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단계를 격상했죠. 방역 체계의 격상에 따라 집합과 모임,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병설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지역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사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광주의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시가 대구 의료시설에 병상 200여 개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인근의 전남과 전북과도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대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확진자 3명이 나온 대전의 천동초등학교는 오늘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인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정은 기자, 이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대전에서 부자지간인 40대와 20대 남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20대 남성이 대전 서구에 있는 느리을 초등학교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어제까지 출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닷새 전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밀접 접촉자인 행정실 교직원 7명을 검사하고 있고 전교생은 기과 조치한 뒤 앞으로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아버지도 350여 명이 근무하는 LG U+ 대전 오류동 사옥에 최근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건물 안에는 100여 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도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큰데요. 일단 해당 건물은 폐쇄됐고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중 어머니는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일주일 전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이란 점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들은 지난 주말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져 검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학생 확진자 3명이 나온 대전 동구의 천동초등학교에서는 오늘 오전 학교 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교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내일 중 나올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는 오늘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소속 정밀 제독팀이 투입돼 방역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대전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자는 모두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주관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병상 활용과 인력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일가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가족 가운데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어 이 학교 6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 18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선 주민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아파트 주민이 다녀간 헬스장과 관련해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의정부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민주노총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에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만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위주로 퍼지던 감염이 방문 판매 업체와 종교 모임 등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 대한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를 하시더라도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노래 부르기는 자제해 주시고 예를 들어 반주만 연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광주의 누적 확진자 70명을 넘어서면서 광주 외의 호남권 병상으로 확진자들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병상 활용과 인력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점에 대해선 식사 중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되도록 조용히 식사를 하고 통화를 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쓰고 하거나 사람이 없는 식당 밖으로 나가 통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마스크 쓰는 걸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착용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2천여 명.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발병 이후 하루 최다 기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텍사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가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이제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만 82만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비상이 걸린 주들은 또다시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술집 등 영업을 30일간 중단시킨 데 이어 캘리포니아는 술집과 식당 등 실내 영업을 3주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 spread of this virus continues at a rate that is particularly concerning. 마스크 착용을 고집스럽게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며 돌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I'm all for masks. I think masks are good. I would wear if I were in a group of people and I was close. You would wear one. Oh, I would. Oh, I have. 그동안 자신을 만나러 온 이들이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며 마스크를 써봤더니 서부 영화 주인공처럼 보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It was a dark black mask and I thought it looked okay. It looked like the Lone Ranger.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로 예정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수사 지휘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절차가 합리성을 잃었다며 지휘 감독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추 장관은 일단 수사팀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사자문단을 거쳐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진상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이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제도인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건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됐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이 적절치 않다면서 특임 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이런 권고사항을 참모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실장은 이전부터 매매하려던 청주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이달 안에 처분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입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370명이 체포됐고 홍콩 탈출 행렬도 시작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370여 명을 체포했는데 홍콩 독립깃발을 들고 있던 15살 여중생부터 민주파 의원까지 닥치는 대로 끌고 갔습니다. 홍콩 경찰 내 신설된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보이는 영어 알파벳 N자를 부착한 인원도 포착됐습니다. 국가안전처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감청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데다 홍콩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어서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Free Hong Kong was one of the world's most stable, prosperous, and dynamic cities. Now it will be just another communist-run city. 미국 하원은 홍콩 민주주의를 탄압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은행을 제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영이 영국에 신청한 망명이 승인됐습니다. 홍콩 내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 중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 첫 사례입니다. 영국 정부는 과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차잉잉원 총통도 앞으로 홍콩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해 홍콩인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탈출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연인이던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종범 씨에 대해 오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하라 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최 씨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영상이 실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하라 씨의 유족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추가로 변명하거나 설명할 게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지난 1년 동안 재수사한 경찰이 이춘재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다른 9명을 성폭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당시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해된 피해자 역시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1980년에서 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춘재를 특정해 수사를 벌인 지 1년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8, 90년대 당시 수사 관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관련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윤 씨를 폭행하고 허위 자백 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생 제2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지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골 일부는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까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3차례에 걸쳐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혈액형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 또 용의자의 족장과 이춘재의 족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로 이춘재 사건은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라는 오명을 벗게 됐지만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누구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못한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 어린이집은 일부 원아들이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할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의 한 어린이집.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원아 120명 중 3분의 1가량인 36명이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입원한 원아는 11명입니다. 일부 원아들에게서 의심 증세가 나타난 건 지난달 26일. 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사흘 뒤인 29일 학부모 6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야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식중독이든 아니든 그냥 신고를 하게끔 돼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린이집 신고를 안 했다는 건 확실하죠?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으로 수박 화채와 잡채를 지목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보존식인 수박 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겁니다. 또 지금까지 검체를 채취한 원아 9명과 조리사 1명에게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다른 원아 1명에게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추가로 1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한 달 동안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 940곳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3년 전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중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무리한 조사를 강행해 벌어진 일이라며 교육청에 항의를 해왔는데요. 이 법원도 순직을 인정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3년 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송경진 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충고하거나 칭찬하려 한 행동이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고 경찰도 성희롱으로 보기엔 사안이 가볍다며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고 그냥 저희 이뻐해 주시고 그런 건데 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니까. 유족들은 송 씨의 사망이 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에서 빚어졌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서울행정법원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 같다는 좌절감 등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부분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송 씨를 조사한 당시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분자 진단 키트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감성과 정밀성이 향상됐으며 키트 한 개로 최대 100명까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바이오 기업 대덕 연구개발특군의 나노종합기술원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분자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키트 한 개로 최대 100명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기존의 진단 키트보다 민감성과 정밀도가 2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제작이 돼서 이제 쓸 수 있는 나노 센서라든지 나노 물질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제 유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저희가 좀 재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난 4월 개발이 완료돼 지난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외 수출용 허가를 획득하고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과 중소 바이오 기업이 함께 연구 개발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올해 약 7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받으면서 이제 조금 편해진 게 브라질 쪽이나 이제 필리핀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존에 이제 연락하고 있던 이제 바이어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국내 업체는 모두 9곳. 전 세계 85개 업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대학교가 등록금 일부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 계획에 이은 대학 자체 움직임이 등록금 반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3만여 명인 전남대학교는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의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수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질이 떨어지는 수업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일부라도 환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대가 국공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일부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재원을 전략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남대는 등록금 직접 감면은 회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 등 학생들이 받지 못한 혜택과 교직원 분담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학들의 추세에 있어서 학생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학생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는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먼저 자체 반환 계획을 내놔야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속에 헬스케어 업종과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67포인트 상승한 2135.37에 코스닥은 14.97포인트 오른 742.55에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 경과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하반기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백신 기대에 따른 제약주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며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네이버가 테크핀 사업 확장 기대감에 3% 가까이 상승했고 카카오는 주요 사업 부문에서의 호실적이 전망되며 6%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처음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27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내린 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춘천에서는 기온이 30.3도, 서울도 29.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더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중에서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29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릉 26도, 대구 25도, 광주와 전주 역시 26도 등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또다시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